거기에 여야 대표들도 나와서 읍소. 와, 이거 뭐 총집결. 윤호중은 개인 입장. 이 이야기 모두 다 전해드리죠. 묘한 장면이 나왔어요. 젊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읍소를 했습니다. 총선에 이번 지방선거에 나와서 안 될 사람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 좀 찍어달라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6 운동권들이 용퇴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냈습니다. 근데 그러자 이 묘해요. 같은 공동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거는 뭐 그냥 개인 입장이다.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런 장면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들어보시죠.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백 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해야 된다라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한다라고 막는 것은 안 된다,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조금 어색합니다. 비대위원장이라면 공동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들과 함께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기자회견을 갖는 형태가 연출됐다는 거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향한 반발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당과 협의 안 된 거다.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다. 김민석, 본인 생각 말하는 건 자유지만 틀린 자세와 틀린 방식이다. 김용민,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왜 거기서 그랬냐? 라는 투예요. 민주당 일각이라고 하지만 같은 비대위원장에 김민석 의원의 김용민 의원, 이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비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묘한 장면은 팬덤 정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서 사실 팬덤 정치하면 개딸,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데 그거 안 된다라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이재명 후보 반응이 묘합니다. 박지원, 팬덤 정당 아닌 대중 정당 만들겠다. 1시간 뒤 이재명 후보 이 그림을 공유하며 따뜻한 그림, 우리 개딸님의 애정 담뿍 담겨 섞여 있죠. 정말 고맙잖아, 하트. 개딸 고맙잖아.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박 위원장에게 이재명 후보님이 개딸 좋다라고 화답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묘한 장면 두 장면 보셨죠? 윤호중, 김민석, 김용민 의원 등등의 박지원 입장에 대한 반응, 이재명 후보의 반응. 세 번째 묘한 장면은 이겁니다. 그러자 개딸들이 박지원 물러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가장 묘한 장면입니다. 박지원은 지방선거 망치려고 국민의힘에서 보낸 트로이 목마다. 왜 선거 코앞에 두고 자꾸 내부 문제 키우나. 박지원 제발 나가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고요. 제명이나 마을. 요즘은 김건희 여사보다 박지원 얼굴이 더 보기 싫다. 오만방자한 박지원을 추앙시켜야 한다. 저희가 좀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만 추려봤습니다. 묘한 장면.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우리 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비판은 정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시점과 방식 그리고
화자와 메시지의 어떤 연결 지점이 약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가져가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중량감 있는 인물이 던질 만한 중차대한 과제거든요. 민주당이 해결해 가야 될. 근데 그런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기에는 사실은 그 많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조차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비대위 전체가 지금 선거에 몰두하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방식,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시점이라는 것도 지방선거 예. 며칠 뒤에 시점인데 마치 당내가 분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우리 의견은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써 벌써 당내에 선거를 패배하고 난 뒤에 노선 투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폐색이 짙으니까 적전 분열한다, 이런 비판을 당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점과 방식이 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묘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좀 찍어달라, 더 잘하겠다, 대중정당 만들겠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 반응이 개인 의견이다, 왜 저러냐, 도움 안 된다, 물러나라, 더 싫다, 개딸 좋잖아, 이렇게 잘못한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정혁준 변호사 어떻게 봐요? 전 조금 이상한 게요.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보낸 뭐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헷갈려요.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 발탁하신 분이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럼 국민의힘인가? 이게 등치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은 팬덤 정당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뭐가 저는 방점이 찍히냐면, 아,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도 민주당은 팬덤 정당이구나, 일반 대중 정당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SNS에 올린 글이, 아 맞아, 그 민주당은 팬덤 정당이야,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거의 1인 정당 아닌가, 1인 팬덤 정당 아닌가, 이거를 오히려 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글을 이재명 그 후보가 올렸다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박지원 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잘못했다, 사과한다, 뭐 대선도 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 뭐 잘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메시지를 당내에서 수용을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민주당이 아주 진짜로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제대로 견제를 해주고 제대로 이걸 갖다가 그거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야당이 지금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조금 저는 그런 부분들도 걱정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정혁준 변호사의 의견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맞는 말 했는데 왜 저기다 돌 던지냐. 자, 내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전용기 의원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딸들도 박지원 뭐 물러나라, 보기 싫다. 거기에 김용민, 아까 김민석, 윤호중 비대위원장까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당에 대한 쇄신이 100%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자회견문 전문을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평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요. 당연히 팬덤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지점이긴 하지만, 본인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 팬덤 정치 때문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런 접근 자체가 혹시나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팬덤 정치기보다는 누구를 뭐 지지하는, 뭐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적대시하는 모습들을 일부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쏟아지는 뭐 민주당 내의 비판 뭐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결국은 보여주기식 정치였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당 대표거든요.
당의 실질적인 권한 그리고 대표에 대한 자리에 대한 그러한 인정과 존중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굉장히 사실 저는 공감이 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지 않는 이런 엇박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 말 끝날 무렵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결국은 영입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표를 좀 얻어보자. 2030 여성의 표를 얻어보자. 이러한 아주 얄팍한 계산에서 영입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것을 여기에 대한 그 충분한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결국은 아직도 바뀌어지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다. 오히려 꼰대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비대위원장을 영입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권한과 또한 내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부분, 쇄신에 대한 부분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의는 모두가 하는데요. 메시지가 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그 팬덤 정치인들에게는 진짜로 개딸들이 맞냐, 개혁의 딸들이 맞냐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오늘 어제와 같은 기자회견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나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이지 개혁에 대한 쇄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또 김용민 의원은 사과한다고 선거 유인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과의 진정성조차도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2030의 마음은 떠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